안녕하세요, 신작가입니다. 지난 12월 한국 고려 홍삼의 황제 홍삼 에이스를 일주일간 판매했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영상을 보셨거나 재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재판매하게 됐습니다. 한국 고려 홍삼의 황제 홍삼 에이스를 제 영상 설명란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구입하시면 특별 공동구매 가격인 69,000원에 구입 가능합니다. 한국 고려 홍삼의 황제 홍삼 에이스는 홍삼만이 아니라 페루의 산삼이라 불리는 블랙마카를 비롯해 복분자, L아르기닌, 사양벌꿀, 아이언 등 스태미너에 좋은 재료들이 들어있습니다. 수익금의 일부는 독거노인, 미혼모,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아이들에게 기부됩니다. 한국 고려 홍삼 제품은 햅섭과 GMP 건강기능식품 인증을 받은 믿을 수 있는 시설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한국 고려 홍삼의 황제 홍삼 에이스, 다가오는 설, 선물용으로 강력 추천드립니다. 현재 남아있는 재고가 많지 않아서 재고 소진 시까지만 판매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해외여행이 활성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즐기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전 세계 여권 파워 1위로 비자 없이 갈 수 있는 나라가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해외여행이 활성화된 지금 시점에서 일본에서는 한탄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급여는 이제 선진국 평균 이하로 떨어졌다. 저소득 국가가 된 일본의 비참한 현실. 2023년 시작과 함께 일본에서는 이와 같은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의 가장 큰 문제는 30년 동안 임금이 오르지 않고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각종 공공요금과 물가, 심지어는 세금도 폭증하고 있는 가운데 임금은 반대로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OECD 국가들의 구매력 평가 기준 실질 임금을 나타낸 표입니다. 가장 높은 것은 미국입니다. 한국은 중간쯤 위치하고 있는데 다른 선진국에 비하면 그리 높지 않은 수준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한국보다 더 낮은 위치로 OECD 평균 이하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기업이나 점포는 조금이라도 매출을 늘리려고 가격을 낮춘다. 수익이 줄어든다. 일하는 사람의 급여가 오르지 않는다. 사람들은 돈을 더 사용하지 않게 된다. 물건이나 서비스가 더 팔리지 않게 된다. 가격을 인하한다. 이런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최근 엔저까지 겹치면서 일본 취업을 원하는 외국인도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런 일본의 상황은 전혀 엉뚱한 곳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우선 일본에서 매년 나오는 국뽕성 기사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여권 2022년판 1위는 5년 연속 일본. 일본의 여권 파워는 5년 연속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살펴보면 어느 정도 경제력이 되는 나라들은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국가의 수가 다들 비슷합니다. 상위 30개 국가들은 180개에서 190개 국가를 비자 없이 방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일본과 싱가포르는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여권 파워 기사는 매년 일본을 비롯해 한국에서도 보도되고 있습니다. 분명 여권 파워가 높다는 것은 자랑할 만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이 여권 파워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해외 안 가도 국내로 충분, 여권 보유율 19%의 일본, 타케나카 헤이조 아깝다, 아웃장패 모두 가서 좋았다고 말하지만 애초에 가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일본의 여권 파워와 일본인의 여권 소지율을 비교하는 기사입니다. 일본 외무성 발표에 의하면 2022년 12월 말 시점에서 일본인의 여권 보유율은 19.1%로 일본 국민의 약 81%가 여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야, 코로나 때문에 외국에 나갈 일이 없어서 신청을 안 한 것뿐이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기사에서도 이 부분을 언급하며 코로나 전과 비교하고 있는데 코로나 전인 2019년에도 일본인의 여권 소지율은 23%에 불과했습니다. 한국은 63%, 영국 76%, 해외여행을 안 하기로 유명한 미국도 44%나 됩니다. 보통 어느 정도 경제력이 되는 나라는 대부분 50% 이상의 여권 소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경우 여권 파워는 세계 1위지만 여권 소지율은 세계 최하위 수준인 모순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단순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본 인구를 1억 2천만 명으로 봤을 때 일본의 여권 소지율 19%로 계산해보면 일본에서 해외여행을 할 수 있는 사람은
2280만 명입니다. 그런데 2280만 명의 일본인이 모두 해외여행을 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일본 인구 중 해외여행을 하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인구를 5100만 명으로 봤을 때 여권 소지율 63%면 한국에서 해외여행을 할 수 있는 사람은 3200만 명이 조금 넘습니다. 일본은 인구가 한국보다 2배 이상 많지만 해외여행 가능한 사람은 한국보다 1000만 명이나 적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두고 게이오 대학의 타케나카 헤이조 명예교수는 일본의 경제와 관련이 있다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일본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래도 해외에 가려면 갈 수 있다. 우리가 젊었을 때부터 유념해온 것은 강을 올라가 바다를 건너라 라는 말이다. 강을 올라 역사의 교훈에서 배우고 바다를 건너 우리가 직면한 문제는 해외에도 있음을 알게 된다. 그럴 수 있는 여건이 있음에도 배울 기회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좀 아깝다. 나는 그런 걸 동경해서 유학도 했고 해외에 비교적 오래 살았었다. 코로나 전에는 한 달에 한 번 해외 출장을 갔었다. 외국에 가면 일본의 좋은 점도 굉장히 많이 할 수 있다. 방송에 출연한 게스트들은 모두 하나같이 해외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젊은 게스트는 일본의 젊은이들은 해외여행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없다며 현실을 한탄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일본은 경제적 여유를 잃은 지 오래고 그 결과 일본식 갈라파고스는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의 젊은이들은 해외에는 관심조차 없고 외국어도 공부하지 않습니다. 이런 현상이 더 심화되고 지속된다면 일본과 국제사회와의 거리는 더욱 멀어질 것입니다. 관련 기사에 달린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을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댓글 내용이 남다릅니다. 해외에 나가서 여러 가지 경험을 쌓는 것은 확실히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 아무리 SNS가 발전했어도 실제로 그 장소에 가봐야 체험할 수 있는 것도 많다. 인생 경험을 풍부하게 하는 것은 틀림없다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모두에게 요구할 건 아니잖아. 특별히 해외를 체험하지 않아도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 나도 경험했으니까 모두가 경험해야 한다 라는 발상은 좀 오만한 것 같다. 일부러 큰 돈과 시간을 들이면서까지 바다를 건널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 사람마다 가치관이 있기 때문에 존중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야 아깝다. 해외로 나가야 한다라는 말은 젊은 비정규직이 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복잡한 기분이 듭니다. 그래도 파견이 있기 때문에 중장년 여성의 경우는 일반 아르바이트보다 시급이 높은 경우도 있고 미경험 직종에서도 문화가 넓은 혜택을 받는 것도 확실합니다. 남들과 같은 것을 좋아하는 일본인은 모두가 해외에 간다면 가는 사람이 더 늘어나겠지만 어렵겠지요. 돈도 물론이겠지만 애초에 해외에 나가서 무언가 도전한다든가 공부가 된다든가 하는 것은 강자의 처세술이라고 생각한다. 일반인들은 해외에 가서 뭔가 도전하려고 해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데다가 해외에 가서 뭔가를 깨닫는 감성도 부족하다. 이 기사에서도 해외를 권하는 사람은 강자 중 강자뿐. 보통 일본인은 일본에서 태어나 일본에서 생활하며 생애를 마감한다.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일반적으로 회사 안에서 상위 20%의 사람이 전체의 50% 이상의 이익을 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게 봤을 때 여권을 가지고 해외여행을 가는 사람이 19%라는 것은 타당한 숫자라고 생각한다. 한마디로 모두가 분수를 알고 있다는 거다.